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TV는 전원이 꺼진 채 차가운 벽면을 지키고 있으며 그 앞엔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만이 김 부장의 얼굴을 비춥니다. 매일 밤 9시 정각이면 울려 퍼지던 우렁찬 시그널 음악은 이제 적막함 속에 묻혔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공중에 뿌려지는 전파를 향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천억 원대 적자 소식과 시청률 1%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단순히 유행이 변했다는 말로 설명하기엔 그 깊이가 매우 깊고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방송의 권력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그 거대한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파를 독점한 방송사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장악한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의 대전화는 단순히 보는 즐거움의 변화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자본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알고리즘의 왕국은 우리의 자산 가치와 직업의 미래,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변화의 실체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헤치며 위기 속에 숨겨진 부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할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50대 김 부장에게 퇴근 후 소파에 앉아 9시 뉴스를 기다리는 일은 오랜 세월 반복된 일상이자 사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가장 확실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거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는 뉴스데스크 대신 경제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틀어두고 실시간 채팅과 소통하며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청 매체가 바뀐 것을 넘어 방송사가 정해준 일정에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했던 선형적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대중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시대를 뒤로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골라 듣고 검증하며 스스로 정보를 재가공하는 능동적 큐레이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던 언론의 분석보다 당장 내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전 투자자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미디어의 신뢰 자본은 기성방송국에서 개인의 전문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거실에서의 이 작은 반란은 거대 자본이 주도하던 여론 형성의 독점권이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는 지상파 3사였으며 대기업들은 황금 시간대 광고를 따내기 위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단가를 군말 없이 지불하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당시 TBCF는 제품의 성능을 알리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위상을 증명하는 징표였고 방송국은 이 막강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TV 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 않으며 대신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튜브 타겟팅 광고와 인플루언서 협업에 집중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비싼 TV 광고보다 실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디지털 마케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기업들이 먼저 간파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상파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콘텐츠 제작비 축소와 질적 저하라는 뼈아픈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생존을 지탱하던 경제적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한때 난공불락의 성체에 같았던 방송 권력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상파 방송국의 자부심이자 핵심 자산이었던 스타 PD와 작가들이 이제는 거액의 계약금을 제한받으며 OTT 플랫폼으로 떠나거나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차리고 독립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보장해주던 안정감보다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송신탑과 방송 장비라는 막대한 인프라를 가진 자만이 미디어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독보적인 지적재산권과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영석 PD와 같은 거물급 제작자들이 TV 스튜디오를 벗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방송국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매출과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콘텐츠의 주권은 채널이라는 플랫폼에서 제작자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왔으며 이는 곧 방송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이 유효기간을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채널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작자의 다음 콘텐츠를 기다리며 이러한 흐름은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국은 단순한 콘텐츠 납품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개인이 방송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은 이미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권력 이동은 미디어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마케팅과 유통 구조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만을 정교하게 골라내어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가 플랫폼 안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머물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치는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에코 체인버 효과를 일으켜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확증 편향은 매우 위험한 신호인데 특히 투자 시장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제공하는 유튜버의 주장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특정 자산에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된 개인들은 시장의 냉혹한 경고음을 듣지 못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적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곤 합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누구나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알고리즘의 벽에 갇혀 정보의 고립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충돌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시장의 합리적 가격 발견 기능은 약화되고 대신 자극적인 정보만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개인의 시야를 좁게 만들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정보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가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선별해준 가공된 환상인지 냉정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진화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톱스타를 앞선 화려한 TV 광고가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정교한 이미지 메이킹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유튜버의 가감 없는 사용 후기나 이른바 내돈내산 콘텐츠에 열광하며 제품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부장 역시 최신 가전제품을 살 때 방송 광고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평소 즐겨보던 IT 전문 채널의 분석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며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곤 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한 번의 유튜브 폭로나 진실성 있는 고발은 거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케팅의 중심은 단순히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값비싼 물량 공세보다는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팬덤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는 곧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홍보는 곧바로 대중의 냉소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급감과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시장은 제품의 스펙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진실된 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해졌고 기업은 이제 가려진 커튼 뒤가 아닌 광장에 서서 대중의 냉철한 시선을 견뎌내며 진정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 주식이나 전통적인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배당을 약속하던 안전자산의 지위를 누리던 시절은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면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거대한 전파망을 가진 방송국이 아니라 수억 명의 데이터를 장악하고 흐름을 통제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자본의 흐름은 이미 TV 화면을 떠나 고도의 검색 엔진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소유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을 마쳤으며 그 성장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더불어 독보적인 원천 IP를 보유한 제작사들 역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의 힘이 매체보다 상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는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은 이제 플랫폼을 골라가며 계약을 맺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서며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고 시장의 자금이 데이터 기반의 에드테크 기업들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될 핵심적인 변화이며 이는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정확히 타격하여 광고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송 광고 대행사들을 밀어내고 시장의 막대한 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디어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영광에 갇힌 방송 권력이 아닌 미래의 데이터를 선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정확히 읽고 돈이 고이는 길목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투자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할 때입니다. 유튜브에서 봤다는 말이 더 이상 투자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맹목적인 믿음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확신에 찬 어조에 현혹되지 않고 정보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절실해진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교차 검증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의 반대 논리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건강한 비판 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중 가치 있는 것을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제 단순한 교양을 넘어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곧 부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를 경제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타인이 정해준 시각이 아닌 자신만의 주관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자산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가벼운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늘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보를 소비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짜놓은 달콤한 함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읽어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을 장악하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생존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소비를 멈추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닌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방송국의 시대가 저물고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의 미디어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조직의 직함이 개인의 가치를 증명했다면 이제는 나만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와 전문성이 시장에서 나의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김 부장 역시 이제는 조직 뒤에 숨는 대신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직무 노하우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기록하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소속된 직장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건재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조직의 울타리가 사라진 냉혹한 현실에서 나만의 채널과 팬덤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노후의 경제적 계급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스스로를 마케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퇴 이후의 삶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곧 하나의 기업이 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퍼스널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나만의 차별화된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부의 축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기록부터 시작하여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넓혀간다면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학벌이나 배경보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스토리와 팬덤의 크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급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합니다.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어 세상에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만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 기회는 변화를 읽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지상파의 몰락과 전통 미디어의 쇠퇴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입니다. 거실에 큰 TV가 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미디어 생태계의 대격변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자본의 질서와 개인의 생존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알고리즘의 왕국은 승자의 자리를 허락할 것이며 그 새로운 부의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미래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게 파헤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을 기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강력한 경제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